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0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본방송을 제가 조진성 아나운서하고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많이 조진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아요. 이인환 아나운서가 조금 현업이 좀 바빠진 것 같아요. 8월 달엔.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는 조진성 아나운서가 같이 저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2연전 새로운 매치업이 시작이 됐죠. 주중 첫 2연전인데요. 두산과 기아가 챔피언스 필드에서, 그리고 KT와 롯데가 사직에서, 삼성 SK가 문학에서, 키움 LG가 잠실에서, NC 한화가 대전에서, 이렇게 새로운 2연전 매치업이 주중 첫 2연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먼저 박스 스코어 정리를 해 드릴게요. 두산과 기아, 두산에서는 이용찬 선수가 등판을 했고요. 기아에서는 김기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자, 양팀 투수들이 초반 위기들을 잘 넘겨가면서 투수전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갔고요. 근데 결과는 불펜에서 무너지고 수비에서 무너진 기아가 두산에게 5대2 석점 차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두산은 기아 타이거스 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강세를 오늘도 이어갔고요. 자, 오늘 결승타는 오재일 선수가 6회 1사 1루에서 우중간 3루타를 치면서 1대1에서 2대1로 만들었죠. 홈런은 박세혁 선수가 3회 1점 홈런, 동점 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7회 1점 홈런이죠. 쐐기를 어느 정도 박는 최주환 선수의 3호 홈런, 하준영 선수한테 뽑아냈습니다. 오늘 이용찬 선수가 드디어 승리 투수가 됐네요. 5이닝 동안 5안타, 4사구, 5 실점, 자책점 1점이었고 박지국 선수가 이어 던졌죠. 6회에서부터 무사 1루 상황에서 올라와서 안치홍 선수를 병살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박지국 선수가 그 이닝은 잘 막았는데 7회 위기를 만들어줬죠. 한 점을 더 쫓기는 점수까지 허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1이닝 동안 2안타, 4사구 하나 홀드를 기록했고 함덕주가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중요한 포인트에 올라가서 게임을 잘 정리를 해주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함덕주가 1이닝 동안 4타자한테 삼진 2개 잡으면서 위기를 잘 넘어갔고요. 윤명준, 이형범 이렇게 던져서 이용찬이 승리투수, 박지국, 함덕주, 윤명준은 홀드, 이형범은 1이닝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삼진 2개를 잡았고요. 자, 기아는 김기훈 선수가 6이닝 동안 안타 4개, 4사구 3개, 홈런 하나, 삼진 셋, 실점 자책점 2점이었습니다. 나름 좋은 피칭을 보여줬는데 결국 수비 하나가 좀 컸어요. 그래서 결국 결승점을 허용하고 마운드를 하준영 선수한테 넘겨줬는데 하준영 선수도 홈런 맞고 2점을 주죠. 그래서 2점, 자책점 1점. 임기준, 이준영 선수로 이어던졌지만 결국 5점을 주고 타선은 2점밖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기아 안타 9개, 볼넷 7개 얻었는데 2점 얻었고 두산은 안타 7개, 볼넷 4개지만 5점을 얻으면서 두산이 기아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KT와 롯데 9회 말까지 9회 초까지 승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경기가 됐는데요. 롯데에서는 다익손 선수가, 그리고 KT에서는 김민 선수가 선발 등판했는데 사실 롯데는 오프너 전략이라고 말하면서 다익손과 김원중, 지난번에는 다익손의 기를 살려준다고, 이번엔 또 김원중 선수의 기를 살려주겠다고 선발 이 부분을 오프너 전략이라고 하면서 오늘 공피성 감독 댁이 두 번째
승리로 했는데 결과는 김원중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재우 선수가 결국 7회 실책부터 시작한 그 이닝을 막지를 못했죠. 그래서 김지훈이 패전 투수, 김원중이 5승째를 거두게 됐고요. 롯데가 6대5로 신승을 했습니다. 양팀 안타 13개, 12개였고 롯데가 13개, KT가 12개였고요. 결승타는 윌슨 선수가 7회 1사 2루에서 좌익수 2루타를 치면서 결승점을 뽑게 됐고요. 홈런 유한준 선수가 11호, 3회 2점짜리 홈런 김건국한테 뽑았고, 이대호 선수가 13호 홈런, 5회 1점 김민 선수한테 동점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4가 만들어졌죠. 자, 오늘 이대호 선수 잘했습니다. 자, 오늘 김민 선수는 4이닝 안타 9개, 사사구 2개, 홈런 하나, 삼진 하나, 실점, 자책점, 넉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초반에도 굉장히 안 좋았죠. 위기가 1에서부터 있었는데 그 위기를 잘 넘기면서 버텨나가는데 결국은 이대호한테 동점 홈런 맞고 무너지고 말죠. 전유수, 김재윤이 이어 던졌고요. 김대유가 마무리를 했고 롯데는 다익손이 2이닝 오프너 역할을 했는데 4안타, 사사구 하나, 삼진 하나, 실점, 자책점 2점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큰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국 선수로 이었죠. 김건국 선수도 홈런 하나 맞으면서 실점, 자책점 2점이었고 3대4에서 김원중 선수가 5회 마운드에 오릅니다. 한 점 뒤진 상황에서. 그리고 3이닝 동안 안타 2개, 삼진 2개, 무실점, 무자책이었어요. 그리고 7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3이닝 던졌고요. 박진영, 손승락이 1이닝씩 던졌고 박진영은 홀드, 손승락은 9회 3안타를 허용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 2사 1, 2루 위기까지도 갔었는데요. 1실점 1자책. 하지만 세이브는 올릴 수 있었습니다. 7세이브째를 올리게 됐네요. 자, 삼성과 SK의 문학 경기. 삼성이 새로운 외국인 투수 라이블리 선수가 첫 등판을 했고요. SK에서는 5선발 문승원 선수가 화요일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문승원 선수가 8승째를 거뒀고요. 라이블리 선수는 첫 경기 첫 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SK가 4대1로 승리를 했고요. 오늘 안타는 6개 쳤지만 사사구가 7개였고 사사구가 결국 SK가 라이블리 선수한테 넉점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했고요. 결승타는 1회 1사에서 라이블리 선수한테 첫 번째 홈런을 뽑아냈죠. 한동민이 기록했고요. 한동민이 12호 홈런, 강민호가 13호 홈런을 5회 1점짜리 홈런을 문승원한테 뽑아냈습니다. 라이블리 선수 5이닝 동안 5안타, 사사구가 7, 홈런 하나, 삼진은 9개였어요. 실점, 자책점, 넉점이었고요. 임현준, 김대우, 권호준이 이어 던졌고 문승원 오늘 7이닝까지 던졌습니다. 4안타, 사사구 하나, 홈런 하나, 삼진 4개, 실점, 자책점 1점이었습니다. 김태훈, 하재훈이 이어 던졌죠. 그래서 홀드와 세이브 1이닝씩을 기록했고 하재훈은 오늘도 삼진 2개를 잡아냈습니다. SK는 삼성 라이온스의 강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4대1 화요일 첫날 5선발 시작인 첫 주, 이 주를 잘 넘어가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LG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SK가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삼성은 일요일날 역전승을 거뒀던 그 기세가 월요일이 꼈고 라이블리 선수가 기대보다는 이라는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경기 첫 경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키움과 LG 역전의 역전이었죠. 키움에서는 김선기 선수가 LG에서는 유재국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유재국이 한 점 앞선 상황에서 3회 센즈 선수한테 홈런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역전이 됐고요. 그러나 5회 다시 페게로 선수의 말로 홈런이 나오면서 LG가 뒤집었지만 8회 다시 동점을 허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대7
하지만 9회, 제가 하지만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그만큼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키움 히어로즈가 한현희 선수가 김민성 선수한테 끝내기 안타 맞으면서 8대7로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LG가 지금 후반기 타율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15개의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8점을 뽑아냈죠. 키움이 10개의 안타를 치면서 쫓아오긴 했지만 결국 마지막 9회 한현희 선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3할대를 치고 있네요. LG가 오늘도 15개니까 훨씬 더 타율이 올라갔습니다. 득점도 5.8점이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죠. 오늘 센즈가 22홈런 쳤고요. 페게로 선수가 두 번째 홈런을 말루 홈런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유재국 5이닝 동안 안타 5개, 사사구 4개, 홈런 하나, 삼진 둘, 실점, 자책점, 석점이었고 진해수, 김대현, 문강은, 여건욱, 고우석 선수까지 갔는데 고우석이 1과 3분의 2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결국 LG는 오늘 수비와 고우석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타선도 좋았고요. 김성기 선수도 오늘 나쁘진 않았지만 5이닝 동안 6안타, 사사구 넷, 홈런 하나, 삼진 셋, 결국 페게로한테 말로 홈런이 컸습니다. 윤영삼, 조상우, 오늘 조상우 선수도 안 좋았죠. 그리고 김동준, 김상수, 한현희로 이어졌지만 조상우와 한현희가 결국 무너졌고요. 그래서 결국 8대7로 LG한테 첫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승리 투수는 고우석, 패전 투수는 한현희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와 NC의 대전 경기 양의지가 돌아왔습니다. 이재학을 다른 투수로 만들어 주더군요. 이재학 6승, 그리고 하나 이글스는 박주홍 선수가, 체드벨 선수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은 바람에 대체 선발로 나왔는데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4패째를 기록했죠. 1회 스몰린스키 선수의 홈런, 3회 양의지 선수의 홈런, 그리고 9회 권희성 선수의 홈런 3방으로 6점을 뽑아냈죠. 그래서 NC가 10대2로 하나를 이겼고요. 이지혁 선수는 하나전 10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오늘 결승타는 1회 무사 1-3루에서 좌중월 3점 홈런을 기록한 스몰린스키 선수였습니다. 오늘 이지혁 선수 5와 3분의 2, 안타 7개, 사사구 2개, 삼진 2개, 실점 자책점 2점이었고 배재환 홀드, 강용구 홀드, 김건태, 홍성무가 이어 던졌습니다. 오늘 하나는 박주홍, 신정락, 박상원, 안영명, 윤호설 선수가 던졌지만 5명의 투수 모두 실점과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10점을 내주고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승리 투수 이재학, 패전 투수는 박주홍 선수였습니다. NC가 5위 싸움에서 점점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양의지가 합류했다가 티가 확팍 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5개 경기의 박스 스코어를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경기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산과 기아, 2위 싸움이 치열한 두산과 키움이 이번 첫 주 기아와 LG를 만나게 됐죠. 두산은 기아전에 정말 좋은 게임을 했었어요. 8승 2패인데 그 강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용찬 선수가 1회 무사 1, 2루, 그리고 2회 1사 말루, 4회 2사 1, 2루, 6회 무사 1루, 이렇게 많은 위기를, 또 기아는 많은 찬스를 맞이했었는데 살리지 못합니다. 단 1점을 뽑게 되죠. 여기서 병살타가 2개가 나오죠. 1회에 터커, 그리고 6회 이창진 선수가 병살타를 치게 되고요. 점수를 한 점밖에 뽑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흐름은 두산이 잡게 됐습니다. 오늘 이용찬 선수도 굉장히 어려운 피칭을 초반부터 이렇게 위기가 많은 위기 속에서 했지만
기아 타선이 볼의 방망이가 나와졌어요. 왼손 타자들은 포크볼이 바깥쪽에서 바깥쪽 굉장히 높은 존에 있었는데 이게 높이는 스트라이크 존인데 코스는 볼이었어요. 이걸 전부 당겨치면서 어려웠고 오른손 타자는 커브 오늘 이용찬 선수가 커브 오른손은 커브 왼손은 포크였는데 커브가 정상적으로 받아친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이용찬 선수가 잘 넘기면서 정말 승리 투수가 정말 오랜만에 된 거더라고요. 최근 7경기에서 5패죠. 4.15에 콜리스타트는 4번을 했는데 5연패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3승 8패였는데 4승째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도 사실은 5회 초에 번트 상황에서 허경민 선수가 페이크 번트 슬래시 하면서 유격수 병살타 치면서 이게 또 서로 경기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6회 또 김기훈 선수가 견제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김기훈 선수가 견제사를 잡게 됩니다. 그 견제사가 6회 정수빈 선수 볼넷 내주고 정수빈 선수가 김기훈 선수한테 견제를 걸렸는데 이게 런다운 플레이 미스가 나오면서 1루에서 세이브 돼요. 그리고 나서 오재일 선수한테 3루타 맞고 결국 어려운 게임 마운드를 넘겨주면서 힘들어졌고 또 최주환 선수한테 홈런 맞았거든요. 오늘 왼손 타자가 2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어요. 전부 왼손 투수한테 뽑았죠. 김기훈과 하준영, 박세혁과 최주환 선수가 자 그리고 함덕주가 무사 1, 2루에 마운드에 올라오죠. 7회였어요. 7회 마운드에 올라와서 터커 선수 프라이로 잡아냈고요. 그리고 최영호 선수하고 19까지 가는 상황에서 볼넷 이우성이 대타로 나왔어요. 유민상 대신. 근데 이우성, 안치홍은 체인지업, 안치홍은 패스트볼. 이렇게 해서 2개 삼진 잡고 마운드를 넘겨줬죠. 그래서 최근 함덕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지금 지난해 박치국이 했던 역할 힘 있는 투수를 가장 어려운 상황에 내는 그 역할을 지금 함덕주가 하고 있어요. 그 작전이 들어맞고 있어서 두산이 지금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이제 승차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똑같지만 두산이 하나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함덕주가 살아오는 게 좀 고무적이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아는 찬스 못 잡고 상대편 찬스에서 실책이 나오고 장타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흥식 감독 대행이 아직 포기 안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상 수치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KT와 롯데 경기 사실 다익선 선수를 내고 오프너를 하겠다. 그리고 또 김원중 선수 기를 살려주겠다. 저는 좀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야구인데요. 롯데가 지금 뭐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그냥 뭐 다익순을 내고 김원중을 붙여서 이기겠다도 아니고 선수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좀 안 갔던 부분이긴 해요. 감독 대행이기 때문에 선수 기보단 팬들의 기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선발 붙여서 오프너를 하겠다 였는데 사실 1회부터 다익선이 안 좋았죠. 저라도 뭐 이해는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라도 그렇게 집중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익선이 넉 점을 주나요? 예, 2점을 주고 김건국이 이어나왔는데 또 2점을 주죠. 넉 점을 이제 타선도 사실은 1회부터 김민이 계속해서 위기였는데 못 살립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윌슨,
민병헌 만루 상황에서 무사 만루였어요. 1회 땅볼이었고 2회에도 마찬가지 3회에도 찬스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점 한 점 쫓아갔고요. 4대2가 됐고 4회 한 점 더 쫓아가서 4대3 그리고 5회 동점 4대3이 돼서 5회에 김원중 계획대로 김원중이 올라왔습니다. 5회 6회 7회 던졌는데요. 2번부터 상대를 했죠. 오태곤, 강백호, 유한준, 로하스, 박경수, 박승우. 그러나 6회에 강민국 선수가 빗맞은 3루 쪽에 내안타, 그리고 유격수 강로환과 고승민, 이루수 고승민의 키스턴 컴비에 정말 프로답지 못한 실책, 그리고 조용호의 중전 안타, 1사 만루 되죠. 여기서 김원중 선수가 약간 흥분했어요. 그리고 강백호 선수 3볼 1스트라이크까지 몰렸습니다. 몰렸는데 결국 패스트볼이 3이닝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강백호 투수 땅볼. 여기서 또 김원중이 또 펌블을 하면서 홈밖에 더블을 해야 됐었는데 더블 못 시켜요. 그리고 나서 유한준도 다행스럽게 중견수 플라이로 이닝을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롯데가 이기긴 했어요. 김원중 선수한테 승리 투수를 만들어줬죠. 9회에도 또 2사 후에 손승락 선수가 또 위험할 뻔했죠. 그러나 로하스를 피차 땅볼, 1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결국 게임은 잘 맞았어요. 근데 문기현 선수가 잘 잡았죠. 김원중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긴 했는데, 자, 정상적으로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익선이 선발이면 선발하고, 김원중도 선발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 경기를 잡아야죠. 누가 챙겨줘서 기살려주고 이런 게, 지금 단계에서 롯데한테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롯데 정말 수비는 오늘 관중분 한 분께서, 삼성 유니폼을 입고 계신 롯데 팬이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경기를 이겼다라기보다 오늘 게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너라는 부분 자체도 그랬고, 선수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 그랬고, 특히 7회, 김원중이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김원중을 반겨준 건 수비수들의 실책이더라. 요거는 조금 기살려주고 이전의 문제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했고, KT도 역시 수비가 문제가 됐죠. 7회 점수 못 내고 나서, 이대호 선수였죠. 내안타로 기록은 됐지만, 사실 이대호 선수의 다리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공만 제대로 왔으면 아웃인데, 강민국 선수가 폭투가 나옵니다. 심우준 선수가 2루 땅볼 치고, 공격에서 베이스러닝을 좀 태만하니까 이강철 감독이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강민국이 나왔는데, 강민국이 또 수비 실책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컸어요. 그 찬스 만들었고, 윌슨이 2루타를 쳐서 2, 3루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최태인 선수 빗맞은 안타가 결국은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전이 됐죠. 6대4가 됐고 결국 이 점수가 9에 한 점 쫓아왔지만 롯데의 승리가 될 수 있었고요. 강백호 선수가 확실히 찬스 때 걸리네요. 찬스 때 강백호 선수가 뭔가가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도 7회 때 1사 만루에서 3볼 1스트라이크에서 2개의 공을 놓쳤다는 조금은 KT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임, 정말 이 게임 놓친 거 KT 입장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7회 말 중심 타선이 물론 안타 오늘 3개 치면서 타점 2개, 득점 2점을 올려주긴 했는데
요런 요 타이밍에서는 좀 아쉽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SK와 삼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라이블리 선수. 자, 일단, 비디오상으로 봤던 것보다는 글쎄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디오보다 훨씬 더 팔이 낮았어요. 거의 키가 193cm인데요. 거의 사이드 스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심수창 선수가 위로 던지다가 밑으로 던진 그 높이까지 내려온 정도? 물론 이게, 본인이, 이게, 메카닉상 상체가, 약간은 크로스드가 있어요. 약간은 좀 비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팔이 빨리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팔이 좀 낮다, 돌아 나온다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팔이 낮다 보니까 타자와의 눈높이, 193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공이 아닌, 눈높이가 맞다 보니까 스피드가 오늘 150까지는 나왔습니다만, 이 스피드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볼 카운트가 타자 쪽으로 그러니까 투수 쪽으로 불리했을 때, 그냥, 스피드가 평균 빠르게 던지면 147, 8, 50 이렇게 나오는데 141, 2 이렇게 밀어 넣더라고요.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이 공은 전부 다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47, 8 이렇게 나왔던 공들은 이 선수의 투구 메카닉상 팔이 낮고 마지막에 좀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까지 끌고 나오는 이 동작에서 팔꿈치 팔목, 손목이 약간 누우면서 공이 날리듯 들어오는 공들이 있거든요. 이게 날리는 것과 앞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던지는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날리는 공도 스피드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리고 밑으로 깔려 들어오는 공은 SK 타자들 굉장히 힘들어 했던 공이에요. 손도 안 나갔던 공들이긴 한데, 이 공이 의도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진 9개, 사사구 7개, 어느 쪽이 이 선수의 진짜 모습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은 없더라, 임팩트가 있지는 않더라, 내년에 이 선수를 꼭 데려가야겠다라고, 이미 올 시즌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바라보더라도 라이블리를 꼭 데려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문승원 선수는 슬라이더가 좀 달라졌다 그래요. 김광현 선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그동안 문승원 선수의 슬라이더는 약간 옆에서 옆으로, 어저께 프리들릭 선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가락을 위에서 누르는 슬라이더가 있고, 직구처럼, 그리고 반대로 슬라이더를 약간 옆으로 트는 슬라이더가 있는데, 문승원은 두 번째 슬라이더였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약간 팔을 좀 올리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슬라이더가 조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였더라고요. 물론 강민호 선수한테 1점짜리 홈런을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그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았고, 지난 SK전 때요, 중심 타선한테 9타수 7안타였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운, 6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 타석부터 3번, 구자욱서부터 김동엽까지, 구자욱, 김원건, 러프, 이원석, 김동엽, 까지, 첫 타석을 꽤 잘 막아냈습니다. 물론 김원건 선수한테는 2안타를 허용을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이닝까지 갈 수가 있었고, 커브를 던지는 타이밍,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커브는, 어떤 타자든 던질 수 있는 타자한테 던져놓기만 하면, 커브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상대편에서. 그리고 주요, 요자, 오늘 뭐 러프라든가, 왼손 구자욱이라든가, 이원석, 김동엽, 이런 선수들한테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에 대해서 좀, 제구력에
정밀성을 좀 더 올리면, 좀 신중하게 던지면, 그리고 오늘 같은 슬라이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 공을 승부수를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자신의 베스트 공을 던져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경기는 라이벌리 선수와 문승환의 맞대결이었는데 라이벌리 선수는 첫 경기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내년 시즌에 라이벌리 선수를 삼성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선 뭔가 더 큰 임팩트가 필요하더라. 삼진 9개와 본래 사사구 7개 사이에 판단 기준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를 보면 라이벌리 선수가 공을 날리는 이유가 본인의 어떤 의도인지 아니면 투구 폼 자체가 팔이 빨리 안 넘어오기 때문에 낮아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공을 모두 던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커브, 오늘은 체인지업은 안 던졌어요. 그래서 커브, 그러니까 컷 패스볼 비슷한 슬라이더가 135 전후드인데 이 공은 그나마 세컨 변화구인 것 같고 커브는 조금은 지금 팔스윙에서는 커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좀 보셨으면 하고, 내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는 라이벌리 선수를 못 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키움과 LG. 사실은 유재국 선수가 키움전에 강했어요. 김성기 선수도 강했고, 두 선수의 맞대결이 두 번째죠. 첫 번째 대결에서는 김성기가 승리 투수가 됐고, 유재국 선수는 잘 던졌지만 불펜이 무너지면서, 안 좋았었거든요. 자, 오늘은, 선취점은 LG가 먼저 냈죠. 하지만, 5회, 양팀이 홈런을 주고받죠. 2점짜리, 넉 점짜리. 그래서 넉 점짜리 친 팀이 이기고, 유재국이 승리 투수의 여건을 가지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지만, 시즌 9경기 동안 승리 없던 유재국이 승리 투수 여건을 갖고 내려갔지만, 결국은 또다시 8회 불펜이 무너지면서 동점, 끝내기 승리가 됐는데요. 자, LG 페게로 선수가, 지난 박종호 선수한테 홈런을 쳤던 바깥쪽, 가운데서 약간 바깥쪽 낮은 존으로 들어오는 김성기 선수의 공을 쳐냈습니다. 굉장히 빠른 타구가 우측으로 넘어갔고요. 말루 홈런이 됐네요. 자, 반면에 유재국 선수는 센즈 선수한테 홈런 맞았을 때가 몸쪽이었는데 133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스피드로는 유재국 5이닝 못 버틴다. 1회부터 5회까지 변화구, 특히 체인지업, 커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령 이런 것들이 버텨줄 수 있어도 결국은 패스트볼이 133, 135 미만이면 쉽지 않다. 결국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유재국은 스피드가 올라오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 LG 끝내기 장면, 한현희가, 최현성 선수한테 안타 맞죠? 최현성이 돌아와서 오늘 경기 합류했는데 2안타 쳐냈어요. 그래서 좋은 할까?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이용종, 김현수, 최은성, 그리고 페게로. 안타 7개 쳤습니다. 3번부터 6번까지. 페게로 선수가 홈런 2개, 타점 4개죠. 그래서 최은성이 안타 치고 나갔고, 번트를 김영희 선수가 냈는데 너무 쉽게 대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번트는 김영희 선수가 잘 됐어요. 되고, 김민성이었는데 풀카운트까지 갔는데, 옆구리 투수한테 김민성 선수가 강해요. 확실히, 지난 1월 박종호 선수한테 투런 칠 때도, 김민성 선수가 바깥쪽 공이 몸쪽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이 공을 넘겨쳤는데, 김민성의 그 스타일, 경향, 그다음 스윙 메카닉, 스윙 궤도 이런 것들을 봐서는 옆에서 옆으로 돌아가는 공은 잘 잡습니다. 옆구리 투수 공을 잘 칠 수 있는 스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람이 원대로 됐죠.
김민석이 옆구리 투수 잘 치는데 라는 기대감을 그대로 충족시켜주면서 끝내기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양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2위, 3위 싸움을 하고 있는 키움이나 4위를 수성해야 되는 LG나 그리고 주의 첫 경기를 잡아야 되는 LG 봐서는 굉장히, 그리고 또 이기고 있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컸는데 LG가 이런 경기를 잘 안 놓치네요. 고우석이 잘 던져주면서 계산이 섰던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타자들이 지금 후반기엔 좋고, 그 바란스라 그럴까요? 바퀴에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LG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NC와 한화의 경기, 양의지가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달라지네요. 위기를 잘 버텼던 NC가 양의지가 돌아온 첫 경기 화려한 신고식이었습니다. 18안타를 쳐냈죠. 홈런은 3개, 볼넷 7개, 박주홍으로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오늘 스멀린스키 선수가 1회에 3점 홈런 칠 때 박민호 안타, 이명기 안타 모두 속구였습니다. 속구 안타 치고 스멀린스키 선수의 초구는 체인지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스멀린스키 선수의 타이밍으로 봐선 첫 경기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구는 앞에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변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스멀린스키 선수가 3점 홈런을 쳤다. 양의지는 첫 타석에서 안타 치고 두 번째 타석이었죠. 3대1 한 점 쫓아왔어요. 한화가. 그러나 양의지가 여기서 또다시 좌우 홈런, 몸쪽 공이었습니다. 풀카운트에서. 자, 이 패턴도 물론 박주영 선수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과감한 승부를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라면 상관없지만, 경기로 봐서는 풀카운트의 정직한 승부는 조금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재학 선수를 잘 끌고 갔습니다. 특히 2회 안타, 이성열 좌익스 프라이, 김민아한테 안타 맞고 최재원 병살타 시킬 때는 바깥쪽 체인지업. 자, 양의지가 게임을 잘 움직였고 이재학이 살아났습니다. 이재학한테 승리투수를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네요. 그래서 자, 시즌 초반에 NC가 홈런으로 장타력으로 게임을 잡아냈던 그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KT가 지고 NC가 이겼기 때문에 승차가 이제 3게임 반차가 됐죠. 좀 커졌습니다. KT 2패가 크고 기아도 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NC가 안정권에 들어가서 한화전 강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박주영 선수는 본인 말대로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네요. 예, 살을 좀 빼야 고등학교 때 던져줬던 어떤 그런 스피드함, 예, 몸의 어떤 민첩함이 좀 살아날 것 같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굉장히 저도 이 선수 좋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관리서부터 다시 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제가 5개 구장에서 벌어진 5개 경기를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공지사항이 꽤 많이 나가고 있죠. 9월 9일 저도 이제 매번 공지사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9월 9일 공개방송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7시, 저녁 7시에 홍대 쪽에 있다 그래요. 팟빵 공개홀. 그래서 한 50분 정도인데요. 더 많이 오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재밌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공지사항을 보시고 또 신청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딱 한 놈만 판다 10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